언스페셜 에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사에서 건물주로 가는 또 방법, 이번 시간에 또 뭘 준비했냐, 상강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업가에 이제 매출 그 정도 벌 것 같아. 이제 두렵다니까. 상권 입지 어디로 가냐, 그게 난 너무 두려워요. 그것 좀 알려주세요 강사님. 왜냐면 어디서도 돈 내가 내고도 배울 수 없는 이 강의안을 제가 가지고 오거든요. 자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입지 선정 두려워, 상권 분석 너무 힘들어, 그거를 4강 5강을 통해서 끝내버리는, 꽝 부셔버리는 시간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팔 건가, 상권 분석을 추천한 이 프롬테크가 무엇이 있는가,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저는 자영업자가 5년 만에 8채 건물주를 됐다는 센세이션에서, 그래서 제가 부동산에 좀 강점들이 많고 상권 분석에 강점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다 가져가세요. 다 가져가라, 다 가져가라. 여러분, 핫플레이스에 대해서 명과 암을 좀 이야기해 드릴까 해요. 모든 것은 빛과 그림자가 있고 명과 암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핫플레이스를 개인적으로 2개 정도를, 속리단길과 공릉동을 제가 만들어 봤는데 좋고 나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나쁜 거를 먼저 좀 얘기해 드리면, 제 이미지 너무 웃기죠 여러분. 저 처음 보시지 않았나요? 그리고 심지어는 디테일하게 이렇게 턱 홈을 팠잖아요. 저게 조금만 이렇게 천이 있대요. 세상에 저렇게 어떻게 잘 만들었나 봐도 신기합니다. 그래서 그거 갖고 왔어요. 일단 핫플레이스는 어떤 함정이 있냐, 단점은 높은 임대료예요. 젠트리피케이션이 계속 일어났고 속리단길도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다 쫓겨나고 막 그랬더라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치열해요. 창업 비용도 덩달아서 과도하게 마케팅 비용이나 인테리어 비용을 써야 되기 때문에 높아지고요. 제일 아킬레스건은 상권이 이제 죽어가면 같이 무너져. 이게 제일 고통스럽다고. 봐보세요. 얼마 전에 가로수길 갔다 왔는데 다들 임대 막 영어로 써놓고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또 대박은 여기도 그렇잖아요. 경리단길 봐보세요. 매출도 빠지고 폐업률도 너무너무 늘어나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상권을 만들기도 하고 핫플레이스를 이렇게 들어와서 해봤는데 쉽지 않아요. 가급적이면 전 추천을 안 드리고 싶어요. 초기에 들어가면 괜찮아요. 초기에 들어가면 괜찮은데, 무릎에 사서 어깨 팔으라고 뭐 주식 격언이 있는 것처럼 저는 다 이제 초기에 들어갔죠. 제가 상권을 다들 만들었다고 부추겨 주시는데 우연히 운 좋게 그냥 초기에 들어갔던 것 뿐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초기에 들어가면 모를까, 나중에 들어가면은 깨지고 나올 확률이 많다. 그래서 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수동도 보시면 이 바운더리에서 12억이 50개에서 2,300만원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제가 오픈업이라는 프롬테크인데 제가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성수동이라 해서 힙하닥에서 핫하닥에서, 연남동 같은 경우도 연트럴파크라고 해서 제가 처음에 딱 들어갔는데 홍대 입구역 내려갔고 오메 사람들 보소, 엄청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갖고 했는데 제가 실패했어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잘 될 거라는 그 오류 값은, 제가 그걸 돈을 한 2억을 날리면서 아픔을 얘기해 드립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물반 고기반이 아니다, 그 얘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성수동 같은 경우도 상위 업체 하위 업체가 있지만, 하위 업체 저기 봐보세요. 막 300만원 400만원 이러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될 수도 있잖아요. 무서워. 너무 힙하고. 그런데 가급적이면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상위 업체 저 5개 1억 원씩 찍고 7천 8천 막 찍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여기도 제가 들어갈 거는 희망도 있지만 반대급부에서는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것도 경계하셔라. 연남동도 보여드릴게요. 연남동도 이래요. 수요가 많이 있지만 공급자가 더 많이 늘어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보세요. 이거 팩트입니다. 하이에 막 3, 400, 550 이런데 어떻게 해요? 임대료가 지금 이 정도일 텐데 거의 적자를 계속 보고 있는 거죠. 이 매출은 그 프롬테크를 활용하지만 맞을 수도 있죠,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거의 한 8, 90%는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핵심적인 얘기를 해드릴게요. 공릉동입니다 여러분. 공릉동은 어디죠? 제가 라라브레드를 하는 곳입니다. 동네 상권. 누가 보면 흠이진 거 누가 거기서 장사를 해. 장사가 지방이든 공릉이든 뭐 노원이든 강서가 됐든 양천이 됐든 그게 뭐가 중요해요? 우리는 돈을 벌고 내 브랜드가 이슈가 되면 그만인 것을. 자, 보세요. 성수도 보여드렸고 연남동 보여드렸지만 어떠세요? 매출은 별반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근데 더 대박은
연남동이나 여러분들이 거기 사람이 많다고 해서 현혹되지 마시고 그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경험자 입장에서 보면. 왜냐하면 거기 보증금도 비싸, 심지어는 월세가 엄청 비싸. 더 대박은 권리금도 더 좀 비싸. 근데 제가 동네 여기 보시면 매출이 더 높아요. 웃긴 얘기 해드릴까요? 제 지인들이 빵집 하다니까, 아니 강 대표님 저희 동네 아현동인데 빵이 먹을 데가 없어요. 저희 동네로 들어와 주세요. 서울 경기는 인구가 밀도가 높아서 곳곳 틈새만에 그 빵집이라든지 디저트라든지 우리를 원하는 데가 너무너무 많아요. 김밥은 3,000원인데 디저트는 4,000~5,000원인데 그건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직은 제가 봤을 때 최초로 얘기 드리는데, 디저트나 일반 카페는 많지만 베이커리를 활용한, 디저트를 활용한 아직 틈새가 너무너무 많아요. 저한테는 아주 신받다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부자들 꼭 얘기하잖아요. 산삼을 캐려면 산삼밭으로 가라고. 환경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지금 제가 그래서 얘기해드리지만 곳곳에 침투를 하시는 게, 동네 상권으로 침투하시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연남동에서 힙한 곳에 깨지고 와서 보니까 건물주가 지가 처음으로 들어가면서 나한테 바닥 권리금 3천만 원 주래요. 그냥 공짜로 해줘도 되는 것을. 그 3천만 원 주고 들어가고 깨지고 나왔잖아요. 모든 게 명감이 있다고 힙하다고 핫한 데서 그게 나도 그렇게 잘 되겠지, 그런 착각에 빠지시면 안 된다고요. 이해하셨죠? 동네 들어가도 내가 내 페르소나를 찾고 컨셉을 잘 만들면 내가 적재적소에 딱 들어갈 곳 찾아서 내 경쟁 상대를 파악을 하는 거, 기스로 제가 또 얘기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모르니까는 착각할 수도 있는데 상가권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성수동, 연남동, 용리단길, 속리단길은 상가권이라고 정확히 얘기하고요. 상권이란 거는 요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서클을 통해서 재화 용역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이루어지는 공간적 범위라고 얘기하는데, 더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는 내 카페 딱 스팟이면 중심으로 거주하는 고객들이 이용하는, 그게 이제 워크인이 될 수 있고 관광객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그 범주 내를 상권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는 소비자의 특징도 있고 경쟁자, 그 다음에 나의 특성이 있을 수 있고.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제 인사이트는,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라는 말 아시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사업자의 특성이라잖아요. 우리가 창업은 경쟁자가 있고 소비자도 알아야 돼요. 특징과 그런 걸 알아야 되고, 전쟁에서도 지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사업자 나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적을 알고 나를 알으라 하는 게, 모든 게 전쟁이거든요. 전쟁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비자의 특징은 이 사람들의 그 연령, 성별, 그 다음 그들의 취향. 사람들은 개취라고 하잖아요. 개인의 취향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페르소나를 파악해서 그런 상권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 손자병법을 거론한 건 이것 때문에 경쟁자를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더 잘해야 되잖아요. 이 영상을 왜 보고 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차별화가 부족한 걸 알고 무의식 속에서 이런 것들을 빨리 어떻게 해서든 저런 경쟁자보다 나아지겠다. 제 노하우를 그대로 이야기해드리면, 저는 베이커리를 한 거는 다른 카페가 이제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니까 나만의 차별화를 두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라라라는 베이커리가 만들어진 거. 이름도 랄랄라. 즐겁게 사람들에게 이 공간에서 쉼을 누리고 행복을 주고 싶었거든요. 스마일, 행복, 해피니스. 그래서 러브 프리 해피니스를 계속 우리가 얘기했던 거거든요. 제가 이슈가 될 수 있었던 건 결국 차별화였거든요. 이 동네 편의점도 제대로 없었어요. 심지어는 파리바게뜨 뚜레쥬도 근처에 없었어요. 그리고 불분율인 게, 빵을 하면 인근 세대 2000세대, 인근의 배우 세대가 2000세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없었던 거예요. 프랜차이즈 대기업도. 근데 저도 되면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들어가 보지 마. 왜 아무 데도 없겠어? 이유가 있어. 이유가 어디 있어? 그래서 그냥 제가 무조건 검증을 해봐야겠다. 왜? 나는 분명히 여기에 배우 세대도 어느 정도 멀리는 있지만 찾아올 수 있게 할 수 있었고, 나는 차별화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나를, 내 부족한 점, 내가 말했죠. 적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고요. 이거 엄청 중요한 얘기 한번 적어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적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고요. 왜냐하면 이 얘기가 저는 너무 뼈아픈 게, 징기스칸이라는 사람 아시죠? 몽골의 군주였고 유럽을 제패하신 분이었는데, 너무 충격적인 게, 이분이 결국 말을 타고 몽골 이제 군주가 되면서 유럽을 제패하고 돌아오면서 터벅터벅 오면서 결국 이러잖아요. 적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을
그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통찰이거든요. 밖에서 문제를 찾지 말고 내 안에 찾으실 수 있는 여러분이 깨달음을 얻는다면 전 대박입니다. 저는 제 문제점을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나가고 결국은 공릉에 제가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결국 예상 매출액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었고, 그래야 이제 들어가니까. 그래서 제가 설비라든지 베이커리는 어느 정도 맞춰놓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전략도 수립하고 이제 적정 투자금 계산하면서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었던 거죠. 자, 끝으로 3번 상권 분석 추천 프롬테크가 와, 이거를 알려드릴 줄이야. 잘한다는 프랜차이즈는 다 이거를 활용을 하고요. 기업들도 활용하고 이제 여러분들까지도 활용을 제가 할 수 있게끔 보여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적을 아는 게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카카오맵은 내비게이션으로만 잘 쓰지만 저희들은 이거를 다른 관점으로는 그 상권의 어제와 오늘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제가 저 매장에서 만약에 얻으려고 해. 근데 저 매장이 자주 막 손바뀜이 일어났어. 막 3번, 4번 그런 매장 있잖아요. 그런 매장을 누가 들어가고 싶을까요? 뭐가 문제가 있거든요. 10년 전 거, 2012년, 2014년, 2015년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보시는 것도 도움되실 것 같고요. 네모 프롬테크 같은 경우는 평당가 시세를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평당가가 평당 10만 원인데 나한테는 건물주하고 짜고 임차인이 피해보는 경우가 너무 수두룩해요. 물론 좋은 중개사님도 계시는데 본인의 사리사욕 때문에 건물주는 이득 보고 임차인들은 피해보는 경우가 종종 생겨요.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아니 이거 평당가 여기 10만 원이던데요, 9만 원이던데요, 왜 저한테 이렇게 올려 있는 거죠? 그리고 기존에는 이렇게 됐던데 아는 척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모르면은 세상에 코를 베가잖아요. 서울은 코, 그리고 어느 순간 보면 코가 없어요. 중개사님한테 한번 들어갔다 오면 코가 없어졌어. 그런 거 눈탱이 당하지 않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네모 같은 경우는 그 인근 시세 평단가라든지 전체적인 파악을 좀 할 수 있거든요. 마이프차 같은 경우는 이게 프랜차이즈가 인근 반경에서 점을 찍고 스팟에서 500m, 1km 이내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설정하시면 되는데 그 반경 안에 백다방, 이디야, 투썸플레이스 거기에 몇 개가 프랜차이즈가 있고 역마다 얼마나 프랜차이즈 있고 심지어는 매출까지 다 보여줘요. 우리가 거기보다는 인간적으로 매출이 더 올라야 되지 않겠어요? 프랜차이즈를 한다면 이제 뭐 비교도 하겠지만 프랜차이즈 인근에 뭐 내가 메가라든지 투썸이랑 뭐 이렇게 하려고 하면 옆에 있구나, 그럼 여기 못 들어가 있구나, 이미 상담하기 전에 가맹 뭐 상담하기 전에 다 아는 거예요. 매출까지 파악되고 그 매출은 거의 90% 이상 카드 매출이거든요. 카드 매출로 이게 데이터가 계속 수집이 되고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거의 95% 싱크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현금이 좀 나오는 곳은 조금 틀릴 수도 있겠지만 이해하셨죠? 이렇게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네 번째는 소상공인 마당 검색하시면 소상공인 상권정보라는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셔서 다양하게 내가 하고 싶은 위치를 검색하고 키워드를 검색하시면 그 반경 안에서 여기는 이제 정부가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또 친절하게 보고서를 잘 정리를 해주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보고서를 좀 뽑아봤었는데 오류가 좀 있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정확한 빅데이터는 아니고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제일 또 중요한 오픈업을 마지막으로 둔 건 요즘 한참 업데이트도 잘 되고 그나마 공신력이 저는 있다고 오히려 정부에서 말한 것보다 오픈업이 민간 기업에서 계속 업데이트를 잘하고 잘 돼 있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좀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저는 뭐 고깃집 몽탄이라든지 뭐 노티드라든지 뭐 이런 브랜드, 뭐 프리츠 우리 카페라든지 내가 관심 있는 곳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매출이라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연령이 누가 여자 남성 비율, 그 다음 시간대는 점심한 피크 시간대 이때가 많은지, 주말이 많은지, 그러면 뭐 타겟층이 30대가 많은지 20대가 많은지 디테일하게 싹 나옵니다. 대박이죠. 카드를 쓰니까. 그래서 비밀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듯 오픈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게 표면적으로 그냥 말로만 했는데 이거를 다음 시간에 보실 수 있게끔 제가 실제로 지금 보면서 하나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따라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중요해서 이 강의를 하나 뺐어요. 오픈업을 통해서 이런 것 통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하나씩 저는 어떻게 체크하면서 실제로 상권을 분석하고 여기서 거의 80, 90% 끝내고 손품을 해서 노하우들을 알려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